4월 8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전직 미군 중령 알렉스 베르시니는 러시아군의 갈팡질팡하는 공격 방식이 러시아군의 보급을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제공우사를 확보한 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크라이나의 거점을 차근차근 함락했다면 보급난이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베르시니는 일반적인 기갑부대가 보급 없이 진격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93km이며 5에서 60km마다 보급, 의무, 정비가 가능한 전진기지가 있어야 원활한 군수 지원을 받으면서 진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베르시닌이 이야기한 보급의 기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빠른 돌파만을 위해 대대전투단을 무작정 도로로 밀어넣었는데요. 그 증거로 초기 공세에서 러시아군은 남부 헤르손까지 193km, 키이우까지 138km를 보급 없이 진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 보급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한 한계까지 진격한 것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각지에서 돈자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라는 격언에 몰두하다 전쟁에 많은 물자가 필요하고 적과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꼴인데요. 그 결과 러시아군은 입지 않아도 될 막대한 피해를 입고 키이우에서 도망치듯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아직도 제대로 된 보급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호송대 부재인데요.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수송 트럭들은 전차 등 기갑 장비로 구성된 호송대에 어모 없이 기동하다가 우크라이나의 기습에 터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단독으로 운영되다가 노획되는 일도 잦았는데요. 이렇게 보급선이 습격당하자 전방의 러시아군은 심각한 연료,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굶주림에 지친 러시아군이 현지에서 약탈을 자행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무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의무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최소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러시아 장병들을 지원할 의무자재는 사용 불가능할 수준으로 오염되거나 낡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차량을 지원할 보조 전력마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파괴된 전차를 회수할 군안 차량이 대대전투단에 2대밖에 없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수리가 가능한 멀쩡한 장비들을 우크라이나군에게 뺏겼습니다. 그렇다고 공세에 쓸 무기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거점을 타격할 정밀유도 무기의 수가 너무 부족해 얼마 전부터 멍텅구리 폭탄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북한과 중국을 찾아가 미사일을 팔아달라 사정하는 총극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중국에게는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2위 국방력을 자랑했던 국가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한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군수작전의 처참한 실패는 우리 국군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러시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약 193km로 러시아군이 남부 헤르손을 공격할 때 진격했던 거리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기갑부대 보급 한계 거리와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진격로에는 개성 이북의 하천과 산지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류현 이북에 펼쳐진 평야지대 진입하기 전까지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쓴 물자보다 훨씬 많은 물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기갑부대 역시 무리하게 진격하다가는 보급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르시닌이 언급했던 것처럼 적절한 간격마다 보급기지를 세우고 물자를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일례로 국군의 전방사단들이 가진 보급부대는 보급수송대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휘하의 보병연대급으로만 내려가도 정비중대와 보급수송중대 외에는 보급부대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장비 역시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5돈 트럭이라 불리는 K711과 60 트럭, 2돈반이라 불리는 K511 같은 구형 차량을 운용했기에 틈만 나면 차량이 퍼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래서야 전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던 것이죠. 다행히 지금은 이런 문제를 극복했는데요. 국방개혁 2.0을 통해 연대가 여단으로 개편되면서 보급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여단급 제대마다 군수지원대가 창설됐고 군수인력이 확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형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중형전술 차량 사업을 벌여 보급 차량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랍니다. 미국처럼 전쟁터에 버거킹을 설치할 수는 없어도 전선에서 싸울 장병들에게 탄약과 식량 등의 각종 물자가 막힘없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